안녕하십니까. 통일스탁의 김몬스타입니다. 자, 지금 가장 핫한 이슈 그리고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코너로 한번 알아보고 있는 통일스탁인데요. 저희 통일스탁에는 여러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G3 종목회담을 한 날입니다. 드디어 완전체 3인이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3주 만에 모였네요. 자, 3주 만에 G3 그 세 분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현재 지금 오늘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G3 종목회담은 저 포함해서 총 3명의 스타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종목을 추천하고 그 종목에 대해서 토론을 한 다음에 그 토론을 해서 종목을 선정하고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알아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자, 토게스탁에는 다양한 참여 방법들이 있습니다. 종목 상담, 투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2654-9188, 02-2654-9188로 전화를 주시면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바로바로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샵 398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접수 받는 대로 바로 저희가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튜브 토게스타를 검색하시면요, 상담 게시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 퀴즈 이벤트 맞춰주신 분들에게는 주식부터 해외 주식, 해외 선물, 교육 부여들을 무료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퀴즈 이벤트 정답자 3분에게는 토겐스탁 베스트 전문가 3일 무료 이용권, 그리고 이 중에 한 분에게는 기프트콘 1만 원 상당의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시청자 퀴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 퀴즈입니다. 자, 미국 바이오 기술 기업인 이 기업은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되었다고 발표하면서 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이제 백신을 공급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그런 기업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에서 엄청난 호풍을 받으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이 백신, 코로나19 백신을 만든 이 기업의 이름은? 이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1번 길리어드 사이언스, 2번 파스테리 연구소, 3번 모더나. 자, 여기서 1번, 2번, 3번 모두 다 제약 관련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바로 백신인 거죠. 백신. 어떤 거는 치료제고 어떤 거는 뭐 근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짧은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짧은 거. 쉽죠.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3989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답자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세 분에게는 토겐스탁 베스트 전문가 3일 무료 이용권, 한 분에게는 1만 원 상당 기프트콘 드리고 있습니다. 자, 토겐스탁 최고 주식 스타들이 벌이는 리얼 종목 대결. 자,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소개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완전체로 다시 모였습니다. 제 오른쪽에는요, 프로피스타님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 왼쪽에는 2주 동안 모이셨던 우리 김태형 대표님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태형 대표님 혹시 지난주 방송 보셨나요? 네,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김태형 대표님 뭐라 했는데 맞습니다. 없어서 편한 건 아닌데 또 없다 보니까 자꾸 찾게 되죠.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만은 일단은 사실 이제 요즘에 시장이 좀 오늘 갑자기 또 반등을 하면서 시청자분들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거 계속 가느냐 안 가느냐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제 와서라도 고점 매도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프로피스타님 먼저 한번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뭐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중요한 지금 지점이거든요. 이제 그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로 안착을 하느냐, 2,000포인트로 이제 돌파가 가능하느냐, 1,000포인트로 가느냐의 문제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0포인트 이상 단으로 가느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국내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IT와 BT는 좀 동반 상승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한쪽만 그렇죠. 좋아요. 예. 그 모습이 극명하게 보인 게 금일 거래소 쪽은 힘이 실렸는데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쪽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금일 장 초반에는 조금 코스닥이 밀렸던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제 장 같은 경우 좀 괄목할 만한 게 오늘 이제 정답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갈게요. 정답이니까 좀 넘어가고. 얘기하셔도 돼요. 원래 가르쳐 주면서 하는 거니까. 모더나 관련해서 이제 한 아주 좋은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재료가 나왔죠. 재료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조금 의구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게 이게 임상 인원이 40명 45명 정도 됩니다. 45명 정도를 가지고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이제 보통 우리가 조금 더 그 뭐랄까요? 그 통계학적으로 조금 더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임상을 했으면 조금 더 우리가 그 신뢰성이 높아질 텐데 아직까지는 이 임상 인원수가 좀 적다. 이 부분이 좀 우려를 표하는 부분이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현대차 같은 경우도 되게 이제 강하게 조금 나와줬는데 이 부분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은 미국 내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공장 가동이 오늘부터 됐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느냐? 미국 내 경기 활동, 경제 활동이 재개된다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적인 이슈가 아닌 해외 시장 이슈로 인해서 국내장이 조금 오른 경향이 있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드디어 개인들이 조금 아주 큰 규모로 매도세가 출현했습니다. 개인이 드디어 나갔다. 개인이 드디어 나가고 올라오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가장 좋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랜만인데 양매수가 잡혔습니다. 외인 기관이 이제 양매수가 들어와줬는데 저는 이제 시장 관점이 2,000포인트를 가느냐 안 가느냐보다 우리 김본스타님이나 김태형 대표님도 이제 동일하실 텐데 IT 쪽으로 주도주가 좀 바뀌느냐, IT 쪽에 힘이 좀 실어지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너무나 우리가 그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조정이지 안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조정 계속 나온다고 3주째 말했는데 조정은 안 나오고 이제는 2,000포인트로 좀 안착할 시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2,000포인트 안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신데 지금 코스닥이 가느냐, 코스피가 키 맞추면서 가느냐 요 문제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김태형 대표님은 의견 어떠신지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오늘을 제외하고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코스닥이 단연 압도적인 변동성을 보이면서 코스피보다는 더 크게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뭐 코스닥이 상승하는데 가장 큰 주요 원인 됐던 것은 역시나 미국 이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의 힘이 좀 보태졌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이제 프로핏 전문가님께서 정확하게 말씀 주셨죠.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반도체 IT로 오늘 시장의 수급의 흐름이 좀 넘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바로 이제 시젠의 조정. 그리고 네, 그렇죠. 반대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SD와 같은 이 반도체 혹은 전기차 관련 이 시총 3단 종목들의 상승 이것이 이제 이 시장의 힘이 조금은 다른 쪽으로 기존의 업황보다는 다른 반도체 쪽으로 좀 넘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좀 증명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겠는데요. 일단 저도 2,000포인트는 간다 봅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겠죠.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이제 양회가 크게 열려요. 목요일 금요일 양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어떠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냐면 당연히 뭐 경기 부양책 나올 이야기 하겠죠. 그리고 뭐 경기 재개에 대한 이야기, 뭐 자국 경기의 자신감도 또 보이겠죠. 하지만 이제 문제는 지난주부터 트럼프가 계속해서 화해를 걸어 넘어가면서 지금 중국에게 좀 도발 아닌 도발을 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중국이 큰 리액션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회에서 공식적으로 미국의 좀 반발심이 나타나는 멘트들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는 뭐 시장이 크게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오늘 굉장히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고 나서의 차익 물량이 나타나면서 좀 행보권의 흐름을 보이다가 목요일 금요일 양회 이후에 뉴스에 따라서 추가 상승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 상승 보려면 양해 좀 더 어느 정도 좀 확인하고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네요. 자, 우리 김태형 대표님이 시젠 얘기하니까 제가 지난 추천주가 시젠이었거든요. 추천하고 이틀 뒤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게 역시 이렇게 빠지는 종목은 상한가를 가요. 요즘에 안 되려고 하니까 제가 정말 안 되려고 할까. 사실 어제 제가 JVM을 추천을 했었거든요. 눌리면 사겠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시젠입니다. 자, 먼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시젠. 자, 제가 지난주가 5월 12일 방송이었죠. 5월 12일 방송이었고 5월 12일이 이날이에요. 5월 13일이 이날이죠. 5월 13일 이날. 이날 이제 저희가 이길 평균가니까. 그 다음날 상한가. 근데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원래 G3 종목의 담을 위해서 아껴둔 종목인데, 예, 사실 지난주부터 아껴두고 있었습니다. 하려고. 근데 야, 어떻게 된 게 이렇게 다 올라버리지? 오늘 또 눌리면 사겠다라고 이제 어제 얘기 드리고 G3 종목의 담에서 다시 한번 갖고 나오려고 했는데, 야, 오늘 장중에 16%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게 요즘 안 되는 장이구나 이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시장을 좀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들으면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올라왔고 지난주에 그래도 조금 조정은 살짝 주지 않을까 했는데 조정은 웬걸 조정 안 주고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갔는데 저는 좀 생각이 이렇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그래도 우리가 키 맞추기를 하지 않을까. 코스피도 최소한 키 맞추기를 하려면 2100포인트, 150포인트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코스닥 키 맞추기를 하려면. 그래서 저는 한 여기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래서 그럼 상승할 여력이 있으면 뭐겠습니까? 바로 IT가 가지 않을까. 예. BT가 가면 코스닥이 가야 되니까. 그리고 IT가 간다고 보는데 IT가 가기에 또 약간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건 투자별 매매 매매 현황을 보시면은 드디어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부분. 그 기간은 그냥 우리 보지 말자고요. 기간 이 금융투자 이 나쁜 이런 이쪽이 내내 팔다가 드디어 눈치 보게 하고 자기들이 마치 먼저 원래 살려고 했었던 것처럼 솔직히 기분이 나쁘죠. 금융투자 수급만 보면. 일단 외국인이 다시 들어왔다는 부분 외국인은 분명히 지수를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럼 좀 지수 관련주 그럼 삼성전자 왜냐하면 하웨이 문제 생겨도 삼성전자 왜냐하면 5G 통신 장비 별로 크게 기대 안 하지만 스마트폰은 충분히 유럽에서 하웨이를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 드렸는데 어제 그러면서 스마트폰 부품주 안 간 거 보자. 파트는 어제 갔는데 그럼 안 간 게 있다. 그럼 MC넥스에 얘기 드렸는데 오늘 MC넥스 또 갔거든요. 오늘 드디어. 주식이 가끔 이렇게 쉬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데 그 쉬운 주식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고 하셔서 그럼 한번 종목 상담 고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올려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다시 노란통 메신저 상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통 메신저 우리가 다들 온 국민이 쓰는 노란통 메신저 있잖아요. 그 노란통 메신저에서 팍스 경제 TV 별톡방 이렇게 치시면 그냥 별톡방만 치셔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별톡방만 치면 저희 사칭하는 것도 워낙 많아서 일단 팍스 별톡방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저희가 단체적으로 저희가 상담 받고 하는 그런 톡방이 나오거든요. 그 노란통 메신저로 반드시 참여하셔가지고 많은 말씀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접수된 상담 먼저 볼게요. 자, 0408님이 LG 생활건강 144만 5천 원. 아우, 이거 금액이 높아서 이거는 144만 5천 원입니다. 비중 10%인데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했는데 LG 생활건강 상당히 요즘 이슈 받고 있는 종목인데 먼저 그럼 우리 김태형 대표님이 간만에 나오셨으니까 한번 상담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LG생활건강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려고 들어가셨을 것 같진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물론 한호가에 100만 원이 넘는 종목을 가지고 단기로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변동성이 장중에 그리 크지 않는 종목이다 보니까 중장기 투자의 종목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화장품주들 코로나19 직격탄을 받았죠. 하지만 또 반대로 코로나19 완화 국면에서 또 엄청난 수의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어떠한 이야기를 드렸죠. 중국의 양해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양해에서는 어떠한 이야기 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자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 혹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좀 위축됐던 소비를 풀기 위해서 다시금 뭐 관광이라든지 이러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저는 화장품주 그리고 화장품주 LG생활건강을 포함한 뭐 카지노 관련주들 뭐 여행 관련주들 항공주들까지도 다음 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양의 영향도 좀 있겠죠. 그렇죠. 일단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는 보유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매수 가격이 굉장히 높다. 뭐 역대 뭐 최고가의 지금 가격에 이제 계신 것 같아서 조금 그 부분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상향 추세로 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추세를 지금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저는 조금은 더 마음을 놓으시고 편안하게 긴 호흡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150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생활건강 하면 화장품 뭐 이런 화장품 브랜드가 있죠. 예, 그래서 약간 화장품 관련주기도 한데 자, 좋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4350님이 오늘 이슈 종목입니다. 현대차를 10만 450원에 15% 가지고 있는데 계속 이 상승세를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하면서 목표가 손절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우리 프로피스타님 한번 현대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이제 방송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내에도 지금 자동차 공장이 이제 공장 가동을 재개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2월 달 그 북미 시장에서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판매량. 미국 내 이제 그 경기 활동이 재개가 되고 소비 심리가 조금 이제 풀리게 된다면 현대차는 가장 우리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우선적으로 저는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관 네네. 외국인이 엄청 샀네. 그러니까 오늘도 기관 외국인이 엄청나게 샀고 특히나 이제 우리 시청자분 지금 매수가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4월 17일 날 고가를 형성했던 10만 3,500원 단만 돌파가 된다면요. 10만 3,500원 단만 돌파가 된다면은 11만 원 이상 단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11만 원 이상 단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쉽게 우리가 봤을 때 단기 이평 5일선과 11선이 모여 있는 이 92,000원 선 92,000원 선을 지켜준다면은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시고 92,000원이 깨진다면은 보유 비중이 15%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다. 92,000원을 아래쪽으로 이탈돼 버리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92,000원. 자, 92,000원을 주요 가격대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92,000원 잘 기억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5190님이 제넥신 상담을 요청해 주셨네요. 제넥신 마침 이 제넥신은 제가 얘기했던 종목이니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넥신 62,400원 15%. 그래도 백신은 제넥신이 더 유리할 것 같은데 볼까 얼마까지 볼까요 했는데 제넥신 사실 바이넥스와 함께 이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로 엮였는데 아무 반응이 없죠? 네. 그럼 탈락이란 얘기입니다. 저도 사실 오늘 제넥신이 백신 관련주로 일단 먼저 파미셀 가고 그 다음에 갈 걸로 생각하고 파미셀 갭 뜰 것 같아서 제넥신으로 접근했다가 대실망했습니다. 대실망. 근데 하지만 하루만 더 보겠습니다. 하루만. 저희가 이게 진짜 추천주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넥신 계속 지켜보시고요. 일단 그래도 제넥신이 그래도 최소 그래도 전고점 75,000원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약간 뭐 현재 수익 중이시니까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를요. 이렇게 목표가는 제가 75,0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제가 봤을 때는 트레일링 스탑으로 65,000원 잡으시면 되겠네요. 65,000원 트레일링 스탑 딱 잡으시고 지켜보시면 가지 않을까. 저도 오늘 사실 급등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얼마 추가 안 하길래 아싸 하면서 했는데 안 가요. 네. 오늘 참 불운한 날인데 저는 오늘 결국 JVM 못 잡고 제넥신만 잡았는데 물론 SK 이노베이션은 오늘 시초가에 이렇게 잘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도 요거 잘 참고하셔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은 적당하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별독방 박성재 TV 별독방 상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별독방 상담을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제 박성재 TV 별독방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항상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가 테마 동향 그리고 특징 테마 이런 걸 항상 다 저희가 올려드리거든요. 그리고 5장 특징주까지 잘 올려드리니까 그럼 한번 저희가 상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호로록님이 한솔 인티큐브 5,700원에 30% 오늘 급락했는데 왜 떨어지죠? 한솔그룹 무슨 일 있나요? 자회사들 다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톡을 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김태형 대표님 한번 요 한솔 인티큐브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한솔 인티큐브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렇다고 눈에 띄는 악재는 제가 보니까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수급적인 영향으로 지금 굉장히 또 과한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데 자, 일단 한솔 인티큐브 같은 경우에는 3,000원이었던 주가가 단기간에 2배 가까운 7,500원까지 올랐다가 또 이틀 만에 다시금 이 7,500원에서 50%가 또 급락하는 그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을 제외하고서는 기관과 외국인은 지금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향후 추가적으로 부정적인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한솔 인티큐브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4,000원이 이탈되면 이것은 다시 3,0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00원이 이탈되면
모두 덜어내셔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일단 한 가지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은 강하게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장 초반에 조금 올라올 수 있는 모습은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 저는 그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시초에 조금 덜어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서 지금 시장 한솔 인티큐브가 아니더라도 하루에 10% 20% 올라가는 종목, 뭐 일주일이면 10% 20% 올라가는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에게 자꾸 이제 눈길 주지 마시고요. 가는 종목들 지금 매수해야 굉장히 또 이 탄력적인 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솔 인투큐브는 좀 약간 좀 다른 종목, 너무 이쪽 종목 보지 마시고 약간 기술적으로만 너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셔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별도방에서 다른 종목이 또 상담 들어왔어요. 그 나노님이 별도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님이 한화입니다. 한화 29,100원 비중 5%. 비중은 5%밖에 안 되시네요. 비중 5% 보유할지 아니면 손절하고 IT 쪽으로 갈아탈지. 답이 나왔는데요. 일단 네, 보유할지 아니면 손절하고 IT 쪽으로 갈지 문의드립니다 하시면서 이제 상담을 주셨는데 우리 프로페스타님 네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답은 지금 정답을 나와 있다고 하셨는데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제 같으면 손절하시고 IT 쪽으로 넘어가야죠. 사실 예. 이 나노님이 네네. 방송을 한 3, 4주 전에 미리 보셨으면 예, 한화 말고 하나 솔루션을 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수익 실현 딱 하시고 예. 깔끔하게 그때 IT로 갈아타면 아주 그렇죠. 기가 막힌데요. 그렇죠? 네네. 하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도 많이 빠진 게 아니니까 하나는 좀 빨리 빠져나오시고 내일 차라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우리가 좀 시세를 보고 관련 종목들 차라리 매수 재진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상담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나노님 다음 종목 어떤 거 해야 될지 잘 모르실 것 같으면 IT 어떻게 갈아타야 될지 잘 모르실 것 같으면 우리 팍스일 TV 프로핏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프로핏님의 노란통 메신저 들어가시면은 내일 잘 얘기해 주실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상담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방송 오늘 올라왔던 노란통 메신저 통 내용을 보면은 뭐 오늘 방송 기대한다. 뭐 오늘 김태형 대표님 나오시고 세 분이 오랜만에 방송하시는데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했는데 역시 이분들이 다 보고 계세요 매주. 매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이 완전체로 나오셨네요. 완전체로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즌 얘기도 나왔고요. 쌍용차 상담인데 잘 될 거야 님이 쌍용차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들고 있는 건 아닌데 지인이 쌍용차 1750원이겠죠? 1750원에 15% 가지고 계시다던데 쌍용차. 자, 쌍용차는 제가 한번 볼게요. 쌍용차. 자, 쌍용차. 지금 쌍용차 같은 경우가 현재 감사 의견 거절이 나오면서 주가 급락하는 상태인데 다시 반등 나왔어요. 반등 나왔는데 감사 의견 거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감사 의견 회계법인이 감사를 했는데 이 회사가 재무제표가 맞는지 틀린지 난 의견을 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즉 곧 상장 폐지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감사 의견 사유 해소 못하면 상장 폐지입니다. 상장 폐지지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에요. 망하는 건 아닌데 상장 폐지라는 얘기는 주식이 곧 휴지가 된다는 얘기죠. 휴지는 저기 화장실 갈 때 쓸 수는 있는데 주식은 못 써요. 이거는 화장실 갈 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쌍용차를 간단하게 좀 얘기 드리자면 현재 쌍용차의 대주주가 마인드라인데 마인드라가 만약에 넘기고 만약 채권단이 대주주가 되면은 일단 아마 감자가 한번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 부산 물류센터 매각하고 그걸로 차입금 막으면 가능하다. 감사 의견 거절 사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전에 먼저 사느니 대출을 좀 해줘라라는 얘기를 현재 상주하고 있는데 물론 그 말은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 때문에 지금 현재 이틀 동안 올라온 건 맞거든요.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신은 없어요. 그리고 물론 쌍용차를 완전히 뭐 청산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쌍용차 결국 청산 안 시키고 결국은 산원이 대주주가 돼서 출자 전환이라는 걸 하거든요. 출자 전환 주식 그러니까 채권단이 주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럴 경우인데 지금 쌍용차가 이제 채권단이 주주로 바뀌면 산원이 이제 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회사를 살릴 가능성이 좀 높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감자가 한번 들어갈 거예요. 원래 출자 전환할 때 기존의 마인드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좀 줄여놓은 다음에 출자 전환해야 지분을 확실히 많이 갖고 가면서 산업은행이 완전히 그냥 다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아마 감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더 밀릴 거기 때문에 전 반드시 매도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꼭 지인분한테 잘 될 거야 님 꼭 지인분한테 꼭 전달해 주십시오. 예. 꼭 반드시 그냥 무조건 매도하시고 나와 달라 이런 얘기를 꼭 드립니다. 내일 한번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거니까요. 꼭 반등하고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상담을 모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